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수영번호 3617. 머리는 하얗게 센 상태였고 이전보다 살이 빠진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설 때는 손이 자유로웠지만 법원으로 이동할 때는 수갑과 포승줄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에는 본인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또 부인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구속 심사 받으셨는데 신경 어떠신가요? 오늘 직접 말씀하셨나요? 소명은 직접 하셨나요? 혹시 총 꺼내라고 지시하셨나요? 체포영장 집행 받으라고 지시하신 거 아니신가요? 네, 세 분과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주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추가 기소 재판의 첫 재판이 열리면서 그 모습이 재판부가 공개를 했죠. 중계도 했습니다. 뭐 영상을 바로 보시면요. 윤 전 대통령이 좀 과거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살도 좀 빠지고요. 흰머리도 굉장히 많았고 예, 좀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제 보기에 따라 조금 느낌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과거에는 조금 몸에 좀 비만의 좀 어떤 느낌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많이 이제 어떤 분들은 수척해졌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살이 좀 빠져서 건강해 보이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 오히려요? 왜냐면 이제 들어보니까 사실 이제 교정시설 안에는 제일 안 좋은 음식이 튀긴 음식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평소에 우리가 사회에 있으면 막 술도 먹고 안 좋은 거 먹으니까 사실 건강에 안 좋고 또 살이 찌기 마련인데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교정시설 안에서 주는 음식만 이렇게 드시고 또 술을 안 드시다 보니까 저렇게 조금 몸이 가벼워지신 것이 아닌가. 근데 저는 수척해졌다는 느낌보다는 좀 건강해져 보였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최수영 평론가께서는 어떤 느낌 드셨어요? 그러니까 뭐 보는 사안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건강해졌다고 뭐 볼 수도 있겠죠. 뭐 아무래도 적정 체중을 유지한다는 건 굉장히 건강에 그러니까 청신호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생각이 아마 특히나 더운 여름 에어컨도 없는 방에서 거의 지금 2달 가까이 지금 보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정신적인 충격도 충격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재판 전략이라든가 본인이 앞으로 이 사안을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 하다 보면 아무래도 수척해지죠. 저는 제가 보기에 급속히 좀 늙었다. 그러니까 노화가 진행됐다라기보다는 급속히 늙었다. 수척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그 정규적인 이제 급식을 통해서 식사가 굉장히 말하자면은 규칙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건강하게 되는 그런 측면은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혼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변호사들이 과거에는 특별면회라 해서 많이 했는데 그 문제 제기하는 바람에 그것도 사실 많이 이제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본인이 혼자서 재판 전략도 구상해야 되고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이 사안에 대한 어떤 그 험로들을 헤쳐나갈지 이런 생각들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몸 자체나 정신이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저는 뭐 건강해졌다기보다는 굉장히 말하자면은 좀 수척하면서도 본인이 고심한 흔적이 엿보이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저는 하나의 사물을 두고도 이렇게 상반된 해석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석 신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거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석은 뭐 건강 문제도 관련이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지난 7월에 공개 장면하고 오늘 보면은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긴 하죠. 머리도 사실 염색도 안 된 상태고 머리가 또 굉장히 짧고요. 흰머리도 좀 많이 보였습니다. 오늘 재판정에 들어올 때는 손이 뭐 자유로운 거였는데 박 변호사님 일단은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할 때는 수갑이랑 이런 거 다 차야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이 호송버스를 타고 왔잖아요. 그게 원래는 이게 구치소에서 그날 재판이 있는 이 재소자들을 한꺼번에 이제 버스에 태워가지고 법원으로 이동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는 수갑이나 아니면 호송줄을 다 이렇게 포승줄을 채우는데 근데 다만 이제 그 법정에 입장할 때 보면은 손이 자유로웠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 법정에서도 예전엔 채웠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법정
법정 안에서는 이 수갑이나 포승줄 채우는 게 그게 인권 침해다라고 해서 예. 그 대기실까지는 사실은 수갑이나 포승줄을 차고 있다가 예. 법정에 들어갈 때는 그 부분을 이제 빼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법정 안에서는 좀 손이 자유롭게 있었지만 예. 재판이 끝나고 또 다시 호송버스를 타기 위해서 이 법원 내 대기실이 있는데 그 대기실에서는 역시나 수갑이나 대기실에서도 차고 있어야 돼요? 네, 대기실을 차고 있다가 법정 안에 들어갈 때 그 직전에 그걸 풉니다. 그러면 법정을 또 빠져나오면 바로 또 바로 차게 차고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호송버스가요. 그게 무슨 셔틀버스처럼 계속 배차 간격이 짧은 게 아니라 네. 오전, 오후 딱 그 호송버스가 움직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신의 재판이 끝나도 다른 재판들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마 4시에 출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앙지방법원에서는. 그래서 4시까지 법원에 있는 대기소 안에서 기다리다가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호송버스를 타고 다시 이동할 예정입니다. 예. 김건희 여사도 공개가 됐었잖아요. 근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큰 마스크를 해가지고 얼굴을 보기가 힘들었는데 윤 전 대통령은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대로 나온 것이 혹시 보석신문에서 건강해 보인다고 했지만 강서표 부대는 건강해 보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본인이 느끼는 거와 사실 또 밖에서 또 민주당의 지지자, 민주당을 당원들이 보는 거하고 또 예. 국민의힘, 뭐 국민의 지지자가 보는 것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의 재판 전략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제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그 형사 재판과 관련해 가지고 11차례나 출석도 안 하고 또 그랬죠. 특검 어떤 조사에도 불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예. 어쨌든 본인을 쉽게 말해서 좀 석방시켜달라고 부탁하는 이런 자리에는 또 본인이 직접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예. 보석 절차에는 본인이 이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이제 본인이 직접 나와서 호소하려고 했던 이런 모습들을 보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감정이 조금 격해질 수도 있겠다. 예.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네? 너무 법 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너무 지키지 않다가 또 본인의 쉽게 말해서 민원 생기니까 예. 나온 것은 너무 이기적인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러다 예.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선신문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는 잠시 뒤에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박 변호사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들어오면서 재판부를 보면서 이렇게 약간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노출이 됐는데 실제로 법정 안에 들어갈 때 의뢰 뭐 검사나 변호인이나 뭐 피고인이나 다 그렇게 합니까? 네, 그렇게 인사를 하고요. 판사가 보지 않아도요. 재판을 하고 법정에서 빠져나올 때는요. 아마 재판 아마 그 참석해 보신 분이면 아실 텐데 변호사들은 나올 때도 판사가 보지 않아도 이 목례를 하고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은 이 판사에 대해서 뭐 이런 존경이라든지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있지만 예. 기본적으로는 법대에 있는 이 법에 대한 이 정의에 대한 사실은 이 예의를 차리는 거다. 이렇게 저희들은 배웠거든요. 그래서 오늘 윤 전 대통령도 그런 모습을 보였고 사실 통상적인 재판하고 조금 다른 게요. 예. 보통은 원래 피고인하고 뭐 검사와 변호인들이 앉아 있으면 그때 이제 판사들이 들어올 때 그때 모두 다 같이 기립을 해서 예. 판사가 착석을 하세요라고 허락을 해주면 이제 앉는데 예. 이번에는 오히려 재판부가 먼저 앉아 있었잖아요. 먼저 앉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피고인이 들어오게 그렇죠. 되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미 법대에 판사들이 앉아 있었던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전략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검사 출신이니까 좀 몸에 배어 있는 게 그대로 나왔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이거 이제 사실은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재판부가 입정해 있었고 그다음에 예. 법대를 보고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 윤 전 대통령의 약간 의도도 있을 거라고 봐야지.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로서의 태도,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언제나 재판부를 이제 존중하고 이제 예. 검사가 기소해서 이제 거기에서 공소 사실을 얘기하기 전에도 항상 존경의 뜻을 표하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저는 약간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을까. 뭐냐면 이게 지금 윤 전 대통령은 이번 그 모든 재판에 대해서 이것도 물론 신건이기 때문에 출두할 수밖에 없고 오늘도 보석 신문도 있긴 하지만 예. 이게 새로운 건이 나오면 당연히 첫 재판은 출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명분은 강경투쟁, 즉 이거는 아예 대한 정치 탄압이고 정치 특검에 과도한 수사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태도는 로우키로 가겠다.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의 그 말하자면 재판에서 법리도 중요하지만 저는 국민 여론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고 그다음에 예.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판결을 내리지만 여기서는 이제 감형도 물론 내란죄로 판명이 된다 그러면은
사형 아니면 무기라는 중차대한 게 있지만 실제 지금 내란이 적용돼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직권남용이라서 다른 거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내란은 실질적으로 이것이 말하자면은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비상계엄을 했다가 어쨌든 해제했기 때문에 과정에서의 불법에서는 직권남용이 되지만 이 자체를 계엄 자체를 내란으로 규정하는 거는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지금 변호인단도 이 부분을 굉장히 말하자면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내란 이 혐의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되지만 예. 실제로 만일 거기에 대해서 다른 혐의가 적용된다고 할 때는 국민 여론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낮은 자세로 가는데 오늘도 보면은 저게 굉장히 뭐 자연스럽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뭐 사실 제가 얼핏 봤는데도 와이셔츠 같은 경우도 다림질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말끔하지 않고 예. 굉장히 말하자면은 지금 있는 그대로 다른 재소자들과 똑같이 이동한다든가 그래 이런 보이네요, 것들은 셔츠가. 예,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 국민 여론을 윤 전 대통령이 아무리 그래도 그걸 의식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것도 저는 일부 좀 관여가 된 사안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사실 오늘 가장 중요하다고 한 대목이 이제 보석신문 관련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18분 동안 직접 발언을 했습니다. 주요 발언 내용을 좀 하나씩 저희가 따져볼 텐데 먼저요, 강소희 부대 이런 얘기했어요. 구속된 이후에 지금 1.8평에서 이제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바이브 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 변호인 접견하는 이유도 운동을 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 구치소 생활이라는 게 이런 걸 당연히 감안하고 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한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네. 저런 발언들이 지금 국민의 전체적인 정서하고 너무나도 괴리가 있는 발언이고 예. 제가 이제 구치소에 계신 분들, 다녀오신 분들 또 변호인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구치소 안에 있으면 독방 안에 있는 것도 혜택이랍니다. 아, 다이실보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주차장을 가잖아요. 예. 주차장 한 칸에 성인 남자 5명 정도가 잠을 잔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8명 방도 있고 5명 방도 있지만 예. 제가 여쭤본 분은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혹여라도 조금 비만이신 분들이 들어오면 예. 그야말로 옆으로 누워서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독방에 있는 분들이 부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나중에는 뭐 시인의 말도 있지만 옆에 있는 살결마저도 정말 증오스럽다는 것처럼 그렇게 따져봤을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독방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혜택을 받고 계시다. 예. 그리고 지금은 중단이 되었지만 이전에도 접견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이미 혜택을 많이 받으셨다. 아니 구치소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휴대폰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저런 말씀은 앞으로 정말 삼가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독방에 혜택을 주는 거죠. 근데 박 변호사 이 부분이 저는 좀 궁금하던데 변호인 접견하는 이유도 운동을 하기 위한 것이다. 운동하는 시간이 좀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재소자들의 건강도 사실은 챙겨야 되기 때문에 예. 일정 시간에 같이 어떤 일정 시간 동안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산책을 하거나 하는 시간을 줍니다. 그 예. 안에 중정이 있는데 그 중정을 돌 수 있는 시간을 주거든요. 그래서 사실 변호인 접견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건 사실은 저도 변호사지만 선뜻 이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독방 안에서 사실은 1.8평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계속 팔굽혀펴기를 한다라든지 예. 아니면 그렇게 충분히 본인도 운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독방에서 사실은 변호인 접견실까지 가는 거리가 그렇게 또 길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를 운동 삼아 한다라는 거는 사실상 이렇게 썩 그 설득력 있는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뿐만 아니라 법정에 있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대목에서 약간 좀 의외였는데 건강이 위급하지는 않대요. 위급하진 않은데 법정에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힘들다고 호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건강 상태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로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예. 혈압이 올랐다, 간 수치가 어떻다 이렇게 하는데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좀 고령이잖아요. 이제 60대 중반이니까. 예. 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데이터로 환산할 수 없는 지금 내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호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변호인 접견하는 것도 가러 가는 것도 내가 운동하러 가는 길이다. 그만큼 자신이 지금 체력적인 상태가 별로 안 좋은 데다가 예. 또 그 말은 아마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동안 변호인들 수십 차례 그냥 필요할 때마다 접견했다는 그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또 아니라는 얘기를 또 할 수 있는 또 이제 방증이 되니까 그렇게 또 얘기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아마 이제 그러면 재판부가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걸 제출하시오라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당뇨 수치서부터 쭉 올라가겠죠. 근데
그것 외에 내가 지금 견딜 수 없는 정도의 내가 고통을 받고 있다. 좀 이렇게 호소를 하기 위한 저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 그 전략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내가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설령 뭐 데이터, 그러니까 의료 데이터에서도 조금 나타나겠지만 그게 재판부가 이게 뭐 보석할 정도의 이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라고 그건 아닌 것 얘기할까 봐 저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너무 주관적인 부분이라 그건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또 그건 재판부 몫이겠죠. 그러니까 이 지금 재판정에 걸어 나오는 것, 인사하는 것, 이 모든 것도 지금 힘든 상황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라는 저는 의도가 거기에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들었냐면 좀 이 부분을 재판에 나가기 위해서 보석을 청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석해 주시면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앞뒤가 맞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제가 이런 발언을 들어보면 조금 변호인들과의 소통이 좀 제대로 되고 있나, 그러니까 변호인들이 제대로 된 변호 전략을 세우고 있나에 대해서 사실 많이 의구심이 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본인도 사실 법조인으로 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 재판 전략에 대해서는 본인도 잘 아실 텐데, 이렇게 말해서 내가 지금 재판 잘 나갈 테니까 저 풀어주세요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그 특검 측에서나 그다음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사실 이 구치소에 있으면서 재판을 받으러 오게 하는 것이 사실 더 확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재판을 제대로 안 받고 있는데 밖에 나가면 풀어주면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재판부에게 썩 그리 이제 득점이 되는 발언은 아닌 것 같다. 박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이 논리 어떠세요? 그런 논리는 사실상 뭐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방어권 보장 차원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지금 재판이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관련된 기록도 많고 뭐 지금 증인 130명 신청한 게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변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은 이제 변호인들과 굉장히 많은 시간 계속 접촉을 하면서 기록도 같이 살펴보고 관련된 뭐 진술하는 사람들에 대한 증인들도 한번 봐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구속이 되어 있으면 자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실은 재판에 대비를 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로 해석은 되는데 다만 그렇게 된다고 그런 이유라고 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뭐 내란 재판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와서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 재판에서는 출석하지 않고 방어권을 행사를 하지 않으면서 오늘 보석 청구를 하는 데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사실상 논리적으로는 사실 좀 연관되긴 좀 어렵습니다. 하나하나는 뭐 이해는 될 수가 있겠지만 재판이 지금 여러 개가 있는데 재판 전체 과정에서 보이는 태도라든지 취지가 또 일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모순이 있는 거죠. 일반 피의자라면 재판에 그리고 특검 검찰 조사에 내가 꼬박꼬박 나갈 테지 나를 구속해서 풀어달라고 얘기를 하면 글쎄요. 아무튼 또 하나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재판에 출석을 하려면 6시에 기상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은 식사를 못 하고 이제 출정을 해야 되고 점심은 컵라면과 빵으로 먹어야 되고 차가운 소량의 저녁을 먹게 된다. 이러니까는 이게 구속 상태에서 법정 오기가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좀 전에 이제 자막으로도 나왔지만 나를 많이 풀어준다 그러면은 내가 밤에 열심히 운동하고 당뇨식까지 당뇨가 있는 건 기저질환이 있는 건 알 거는 같아요. 근데 당뇨식 먹으면서 내가 건강 관리해가지고 성실하게 법정에 출두하겠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런 얘기를 변호인단들의 얘기를 쭉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유추해 본다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이 지금 내가 몸 상태가 안 좋은데 윤 전 대통령이 그 안에서 이른바 교도소 측에서 주는 그런 식사는 식단 관리가 안 돼 있고 그냥 영양소만 돼 있으니까 본인의 건강에 맞는 좀 말하자면은 건강식들을 좀 챙겨 먹어서 회복해서 빨리 내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건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기저질환이 있다는 거 당뇨라든가 뭐 혈압이라든가 뭐 그런 얘기들은 저 쭉 있어 왔기 때문에 그게 물론 지금 아무래도 교도소에 가서 구치소에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때 있을 만큼의 정확한 관리 체크 이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나가서 이제 사저에서 본인이 이제 그걸 관리하면서 열심히 재판에 출두하면은 보다 전 성실히 협조하면서 나도 방어권 챙기겠고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과연 건강이라는 그 하나의 아이템 가지고 재판부가
국민적인 역풍을 부를 수도 있는 보석을 허가해 줄 수 있을지 예.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고는 할 수 있겠으나 예. 건강 하나만 가지고 과연 그동안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정치 재판으로 규정했는데 그러면 보석으로 풀어주면은 그때부터는 정치 재판이 아니라 본인이 잘 협조하는 그런 과정의 재판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약간의 모순된 점도 있기 때문에 예. 재판부가 이 부분은 아마 뭐 잘 현명하게 판단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이것이 내가 잠을 못 자고 너무 아프고 이런 건강이 안 좋은 정도가 아니고 법정에 나갈 이에는 건강이 안 좋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사실 오늘 정말 그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최대한 자제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화가 나요. 이런 말을 들은 재판장도 사실 속으로 기가 찰 겁니다. 예. 그러니까 6시에 기상한다? 제가 알기로는 재소자들 다 그 시간에 일어나요. 예. 그리고 뭐 본인이 점심에 컵라면과 빵만 먹은다? 만약에 모든 재소자들이 출정 나와가지고 다 그런다고 하면 저는 또 모르겠습니다. 본인만 그런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입니다. 구치소에서 그렇게 대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본인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대우를 받으시려고 좀 하는 그런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런 이유로 보석을 인용을 해준다고 하면 구치소가 텅텅 비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런 발언들은 재판부를 자극할 수가 있다. 저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박주희 변호사 여기까지만 듣고 뭐 개인적인 예상입니다만 보석 결정 어떻게 예상하세요? 사실 보석의 이동 가능성은 사실은 극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필요적 보석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으면 원래는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 근데 예외 사유가 뭐냐면 증거인멸 우려라든지 도주가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뭐 흔히 병보석이란 말을 하는데 사실 병보석이 법률상 용어는 아니거든요. 예. 근데 다만 보석 사유를 심리하는 데 있어서 건강상 이유가 있으면 이제 허가를 더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건강상 이유라는 거는 객관적인 뭐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가 있어야지 되는 부분이고 긴급하게 지금 치료를 받지 않으면 건강에 치명적인 뭐 이런 사유가 있을 때 사실 허용되는 건데 예. 그런데 그거 떠나서 건강상 이유가 없다라는 걸 떠나서 일단 지금 윤 전 대통령에 적용된 혐의 중에 하나는 이 비화폰에 대한 삭제 지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달리 말하면 증거인멸이라고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애초에 기소된 혐의 자체에 증거인멸과 관련된 혐의가 있는 사람인데 이런 경우에 보석 청구를 했다고 했을 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고 해서 보석을 허가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재판부는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당일 오늘이면 나오나요? 결과? 원래는 형사소송법 규칙상은 원래 7일 안에 결정을 하도록 7일 되어 안에. 있는데요. 예. 아마 오늘 뭐 그런 증거인멸 우려라든지 도주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또 많은 자료를 제출을 했을 거고 예. 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뭐 의사가 이전에 뭐 제출했던 뭐 소견서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 뭐 약 처방 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냈을 거라서 예. 그런 기록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좀 소요될 거라서 오늘 안에는 아마 결정이 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재판부가 신문 말미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구속 상태에 계속 있다고 하면 출정을 거부하겠다는 의미냐라고 윤 전 대통령이 물어봤습니다. 김계리 변호사 발언도 한번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보석이 인용되지 않아서 분노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건 저는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죠. 예. 그 발언은 지난 2월에 있었던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또 우리가 자꾸 예.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 측에서 물론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그다음에 재판 전략을 최대한 성실하게 그리고 아주 윤 전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적용하려는 건 저는 이해가 돼요. 예. 뭐 제가 뭐 변호인단의 입장에서는 자기 피의자의 최대한 어떤 그 선처를 바라는 것이 재판 전략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그 지지층을 자극하거나 혹은 예. 폭력이나 소요 사태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약간 뭐 그런 징후를 얘기하거나 그런 가능성을 얘기한다는 거는 그건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좋은 방어권과 그다음에 논리로서 법논리로서 재판부를 설득하거나 여론전으로 임하는 거는 그거는 뭐 저는 충분하게 있을 수 있으나 예. 마치 이제 이렇게 되면은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분노해서 들고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식의 가능성과 뉘앙스를 풍기는 거는 예. 그건 변호인의 전략치고는 매우 거칠고 그다음에 예. 1차원적이고 그다음에 그건 국민적 여론이라든가 재판부를 설득하지도 못할 뿐더러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을 자꾸만 극우 혹은 진영의 어떤 하나의 그 상징으로만 자꾸 몰아세우는 아주 협소하게 만드는
그런 전 제가 보기엔 좀 전략적이지도 못하고 예. 그다음에 타당하지도 못한 그런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표현이요.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도망 우려가 있다는 거는 의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글쎄요, 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지자들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법원 앞에요. 어제 예상으로는 조금 지지자들 나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과거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수가 줄었다고 합니다.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 좀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 좀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네? 이쪽으로 조금 앞으로. 네? 강조하실 건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그 앞전에 그 법원에 출석했을 때 영상은 굉장히 뭐한 100명 이상 좀 온다고 해요. 그때 그거를 보면서 윤 전 대통령이 들어가고 나갈 때 뭔가 거기에 대해서 힘을 얻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저희 카메라 거의 일단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뭘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나왔다고는 하지만 예. 결국에는 이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윤 전 대통령의 이제 변호인 측에서도 대통령이 이제 전 대통령이 이제 특별한 호송차가 아니라 일반 호송차로 들어올 뿐만 아니라 지금 보석을 앞두고 있어서 최대한 재판부를 자극하지 않겠다. 아마 그런 것들이 서로 간에 컨센서스니까 일종의 암묵적인 이제 합의를 형성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지지자들이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거세고 당당하게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들이 예. 실질적으로 건강 때문에 보석을 신청하러 온 사람 치고는 그게 약간 이율배반적이고 예. 모습이 좀 모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신경 쓰지 않았나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만일 윤 전 대통령이 나오는 과정 이런 걸 통해서 지지자들에게 환호하고 답하고 지난번처럼 저 사람들 보게 좀 옆에 취재진들 비켜달라가 얘기하면은 그게 정말 건강 때문에 보석을 신청한 사람의 모습인가라는 생각도 들 뿐만 아니라 예. 지금 여러 가지 윤 전 대통령이 좀 태도는 낮은 자세로 가겠다라고 하는 게 변호인단의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분과 그다음에 논리는 강경하게 정치 투쟁으로 가더라도 예. 태도만큼은 좀 낮은 자세로 가겠다는 것 같기 때문에 약간 투트랙 전략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이 아마 지지자들도 암묵적인 좀 합의 혹은 컨센서스를 형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이 부분, 그러니까 김계리 변호사가 마치 좀 지지자들을 향해서 하는 발언의 뭐랄까 위력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거치면서 강성 보수,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면회 가겠다. 장동혁 대표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지도부도 끓이고 어느 정도 이런 메시지가 효과가 있다고 좀 보세요? 사실 이제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탄핵 심판을 할 때는 여론전이 저는 상당히 중요했다고 보고 네. 그때는 이제 극우 지지자들의 저런 행동들이 사실 재판부에게 많은 압력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뭐 저런 몇 분 모여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 환호한다고 해서 재판부가 눈이라도 하나 깜짝하겠습니까? 예. 다만 저는 이 김계리 변호사의 발언들이 상당히 부적절하다라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예. 사실 뭐 분노해서 뭐 위해를 가할 수 있다? 이거는 과거의 서부지법 사태를 유도하는 발언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도망갈 수가 없다? 이거는 이제 뭐 앞뒤도 맞지 않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예. 김계리 변호사는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계도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장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발언들을 저렇게 하는 것이 예.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해서 어떤 이익이 있을까라는 것이 예. 저는 반문인 것이고 오히려 김계리 변호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결과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 저런 발언들을 하고 있다는 거는 예. 저는 본인이 정치적으로 관심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예.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우리 언론도 이 김계리 변호사의 발언을 좀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하나 질문 더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이게 특검 의견에 대해서 재반박한 거라고 합니다. 지금 속보 내용들 보면. 그러니까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아도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아마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래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이런 변호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예. 형사 사건 같은 경우는 예전에 검찰 정관들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뒤에서 변론하는 게 문제가 돼서 이제는 수사기관이든 법정에서 어떤 변호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선임계를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김계리 변호사 같은 경우는 아마 본인은 하나의 뭐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뭔가 그런 발언을 한 거다라고 그렇게 본인은 그렇게 해명을 할 것 같아요. 왜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뭔가 변호 활동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예. 내가 재판이나 뭐 수사기관에 뭐 변호사로서 입회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지지자로서 이런 글을 쓴 거고 이런 말을 한 거다 이렇게 변명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추가 기소된 혐의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볼 텐데 박 변호사님 지금 4.5 계엄 사법부 작성 폐기에 관여했느냐 이런 혐의들이 있어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본인이 육성으로 이제 항변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일단 공수처의 체포영장을 방해한 혐의고요. 예. 그다음에 이 국무회의 소집 당시에 일부 국무위원들을 부르지 않아서 이 그들의 이제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 그리고 비화폰에 대한 기록을 삭제 지시했다라는 건데 왜 이 사후 문건에 대해서만 오늘 강변을 했냐면 다른 부분 같은 경우 사실은 사실을 다툴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왜냐하면 체포영장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는 사실 실시간 영상으로 다 언론에서 보도가 그렇죠. 되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주장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비화폰 삭제 지시 같은 경우도 그 지시를 받은 사람의 증언만 있으면 사실관계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다툴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런데 사후문건 같은 경우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막 작성했다가 직접 폐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본인의 직접적인 개입 행위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몰랐다. 한덕수 총리가 알아서 한 거고 나랑은 상관없다라고 해서 사실 꼬리 자르기를 하면 사실 사실관계에 대한 부인은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지금 법리적으로 다툴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인정 여부에 다툴 수 있는 건 이 혐의가 유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항변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특검이 밝힌 내용을 보면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 그러니까 내란방조 관련 혐의 재판도 특검이 재판을 중개해달라고 일단 법원에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럼 법원 결과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받아들여 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예. 지금 내란특검법이 개정되면서 재판부가 그 중개를 허용할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이제 받아들여지. 계속적으로 요청을 할 수 있겠네요. 예, 저는 제가 특검에서는. 보기에 특검이 이제 사실 이제는 법원의 시간이잖아요. 제가 보기에 이제 수사의 시간은 많이 지났고 법원의 시간 벌써 이 특검이 수사한 지가 벌써 3개월이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은 이제 이제는 법원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 사실은 양측 다 여론전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리 다툼은 재판부와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이 어떻게 좀 돌아가는지도 이 사안 자체는 굉장히 사법적으로 짧게 볼 게 아니라 큰 틀에서 비상계엄이 유효했느냐에서부터 이제 따져드려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사실은 이 계엄의 가장 정점에 있는 원투가 실질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그 부분을 특검은 지속적으로 재판부에게 요청하면서 의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은 법원의 시간일 재판의 시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려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한 소식도 살펴볼 텐데 그 종묘를 사적으로 이용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저희 MBN의 단독 보도인데 지금 김 여사 측에서 어떤 논리를 지금 구사하고 있느냐면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이죠. 질 바이든 여사가 소개한 손님과 함께한 차담회였다. 강성필 부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사적 의혹 이렇게 하니까 뭔가 공적인 일이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이 설명이?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예. 정말 김건희 씨 측의 주장처럼 질 바이든 여사가 소개한 지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반인들은 사용할 수 없는 종묘의 누각, 망묘루를 예. 사용을 했다고 하면 그나마 이제 여러 가지 정상이 참작될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본인의 주장과 달리 그냥 본인의 사적으로 예. 그냥 본인이 좀 쉽게 말해서 좀 폼잡기 위해서 이런 걸 사용을 했다고 하면 이것도 저는 뭐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다른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김건희 씨 측의 주장이 조금 무리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과거에도 김건희 씨가 뭐 당시에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해군 함정 선상에 가가지고 뭐 좋다라고 뭐 파티를 했다든지 이런 혐의와 어떤 정황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김건희 씨가 해왔던 행동들을 보면 종묘에 있는 거 룰을 저는 좀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닌가. 예. 그런데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박 변호사 이런 주장이 법리적으로 검토를 하고 내놓은 주장일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국가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네. 원래는 사용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장, 그러니까 지금은 뭐 국가유산청으로 바뀌었는데 이 유산청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허가를 신청을 할 때는 어떤 목적으로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보고 없이 만약에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 부분은 위법인 거죠.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이건 사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일종의 외교 행사였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공식적인 이런 공무상으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법리적으로 좀 강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좀 깨림칙한 것이 그 외국인 손님이라는 분들이 화가 마크 로스코라고 있나 봐요. 그 가족이라는 건데 이 화가를 김 여사가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적으로 유용한 거 의혹이 조금 더 짙어지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질 바이든 여사가 문화계 쪽에 관심이 많은 건 맞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왜 그 국회에서 그런 문제 제기됐잖아요. 미국 순방 때 원래 질 바이든 여사가 블랙핑크 이제 그 공연을 요청했는데 뭐 김 여사가 이런저런 이유로 막았다 그런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어요. 뭐 물론 실체적으로 그 블랙핑크를 진짜 질 바이든 여사가 요청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이런 얘기 나올 정도면 질 바이든 여사가 문화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특히나 한류에도 관심이 많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김 여사가 이제 아마 그 미국 이게 이저 화가에 관심이 그림에 관심이 많은 걸 알고 뭐 마크 로스코라는 그 유명한 이제 그 화가의 가족들을 얘기했다. 예. 근데 그걸 얘기한 것과 그다음에 이 사람들을 여기에서 대접한 거는 별개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건 아무리 봐도 안 되는 게 아까 망묘류라고 얘기했는데 이 망묘류는 말이죠. 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람, 그러니까 쳐다보는 것도 외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실제 대청소를 시키고 냉장고를 갖다 놨잖아요. 예. 이게 잘못하면 훼손에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이 망묘류라는 게 그 당시 이 종묘를 관리하던 조선시대 관청이 있던 곳이에요. 예.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유적지로서 그 오히려 사당과는 또 다른 개념으로 관청이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말하자면은 관리가 좀 그 꼼꼼해야 되는 그런 사안인데 여기에 대청소를 시키고 냉장고를 갖다 놨다 그러면은 설령 이게 외교 행사, 질 바이든 여사가 관심이 많아요. 문화에 관심이 많고 양쪽에 어떤 교류라든가 그런 호혜평등 그다음에 우리 국익을 위해서 외교적 차원에서 내가 그걸 했다고선 쳐도 예. 거기에 장소가 왜 망무유리였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차단까지 할 정도로 안에다가 내부 구조까지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과정은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영부인 대 영부인의 자격으로 내가 조금 관리를 그렇게 좀 배려를 해줄 수 있다고는 쳐도 예. 그렇다고 이것이 망묘류에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화가도 지금 화가 문제, 마크로스코에 대한 문제도 끼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부분은 변호인단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예.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이거를 보니까 드는 의문이 그럼 이거 확인을 질 바이든 여사한테 해야 되는 겁니까? 진짜 소개. 아니 근데 이 부분이 만약에 실제로 네. 정말 외교 행사였다라고 하면 이것과 관련된 기록이 남아 있겠죠. 이 질 바이든 여사와 관련돼서 이런 일을 행사를 해야 된다 이런 공식 기록이 있겠죠. 근데 네. 그게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것만 있다라고 하면 지금 김건희 여사가 말하는 것처럼 이건 사적 유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거를 증빙할 수 있는 증거는 하나도 없는 거죠. 예. 공식 행사라고 하면 그런 기록이 다 나와 있거든요. 덕수궁 같은 경우도 원래 일반인 사용하지 못하지만 어떤 특수한 목적으로 한해서 허가를 신청을 했을 때는 다 허가를 해주거든요. 요즘에는. 근데 그런 허가 신청서라든지 어떤 행사를 하는지 그 행사 기록이 다 남아 있는데 그게 없다라고 하면 사실은 사적 유용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 와중에요. 김상민 전 검사가 그림을 구매하기 전에 김건희 여사의 이제 취향을 알아봤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번에는요. 그 취향을 답해준 사람이 21g 대표였다는 보도인데 21g이 김 여사하고 뭐 굉장히 밀접하죠. 2022년 국회 운영위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 관저 공사 관련해서 아까 사전에 여러 업체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몇 개 업체를 검토했습니까? 뭐 다수의 업체를 두루 살펴봤습니다. 선정된 그 업체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실을 그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저희가 그걸 공사람이 있어가지고 여사님이랑 관련이 있냐 없냐는 저희한테는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네, 그 업체가 2016년과 18년 코바나 콘텐츠가 주최한 전시회 인테리어를 맡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연히 비서실장도
모르셨겠죠? 그 계약 주체가 제가 아니고 그거는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결정할 권한이 없고 그거는 경호처에서 업체를 그걸 했습니다. 이걸 강승민 부대 이 21g이란 회사가 김건희 여사하고 뭐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의혹도 여러 번 제기됐거든요. 그렇죠. 이제 21g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관저 이전공사와 관련된 예. 인테리어 업체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하청으로 유명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 하청 받았던 분들 다 지금 연락도 안 된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특검이 빨리 21g도 저는 좀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해봐야 되고 예. 또 필요하다면 저는 구속영장도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21g의 대표의 배우자가 사실 과거에 그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이 가방을 받은 것에 대해서 샤넬 매장에 가가지고 뭐 웃돈을 주고 바꾸는데 같이 함께 동행을 했다는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21g과 김건희 씨의 관계는 상당히 막역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김건희 씨와 관련된 혐의에 있어서 21g 대표와 그 배우자가 저는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공범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본다고 하면 일단 김상민 검사 같은 경우도 전 검사도 이 김건희 씨에게 21g의 대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어떻게든 알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업가 강모 씨를 통해 가지고 이 21g 대표를 통해서 김건희 씨가 어떤 그림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물었고 그 좋아하는 그림 취향의 마크 로스코 이 그림인데 또 이 김우환 씨 이분의 그림이 또 비슷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향이. 이완합의. 예. 예. 이완.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접근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도 수사를 해보면 금방 드러날 예.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21g 대표가 마크 로스코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앞서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마크 로스코 가족들을 종묘에 데리고 갔다. 그러면 박 변호사님 이 부분요. 지금 김상민 전 검사는 김 여사 오빠하고만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림을 구매하는데 상관없는 김 여사의 취향을 물어봤다는 거는 이 그림의 최종 종착지가 김 여사 아니냐는 추정은 해볼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상민 검사가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에게 맞춤 선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취향을 물어봤던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만약에 김상민 검사의 주장처럼 만약에 그 김건희 여사의 오빠로부터 그림 중개를 만약에 부탁을 받았다라고 하면 둘 사이에 오히려 그 김건희 여사의 오빠의 그림에 관련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겠죠. 그렇죠. 이런 그림을 예. 구해달라. 나는 이런 그림을 좋아한다라는 게 나올 텐데 오히려 김건희 여사의 취향을 물어봤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김건희 여사의 오빠는 결국에는 중간 단계 아니겠느냐 예. 이렇게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